자, 이제 오늘에 설명할 건 함수거든요. 오늘은 함수의 첫 번째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첫 번째 수업에서는 함수의 정의와 용어와 함수의 종류만 설명을 할 거고, 두 번째 수업에서는 합성함수, 역함수를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챕터가 끝나면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렇게 나눠서 설명을 할 거니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함수라는 걸 설명을 할게요. 함수라는 거의 시작은 고대 중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함에 숫자를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저한테 함수를 배운 친구들은 이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숫자를 집어넣고 숫자를 뺀다. 이게 함수야. 그러면 여기에 집어넣어서 일정 규칙에 의해서 나온 결과, 그 관계를 배우는 게 함수의 기본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집어넣는 거를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좀 쉽게 이해하려면 원인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면 좀 좋고, 여기서 나오는 거를 결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함수라는 거는 일정 규칙을 가지고 어떤 거를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 그러면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예측하든지 아니면 규칙을 판단하든지 이런 거를 배우는 걸 함수라고 하고요.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는 편히 표현하려면 fx를 표현하거든. 그래서 fx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x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나오는 결과인 y값과 동일한 것으로 쳐도 돼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 식으로 만드는 이러한 걸 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함수는 이런 것들보다 좀 더 집합과 명제와 관련된 개념으로 배우는 게 더 유익한데, 그거는 집합처럼 그림을 그려 할게요. 이게 약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대응이 되는 관계를 배울 건데, 자, 1, 2, 3, 4 x의 원소로 속한 걸 1, 2, 3, 4로 하고 y의 원소로 속한 걸 기역, 니귿, 디귿, 리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서로 하나하나씩 대응이 되는 관계,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하고, 쓸 때는 얘네들의 함수는 f에 대한 함수야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여기는 x가 y를 선택하는 개념으로 보잖아. 우리는 보통 그런 개념으로 함수를 이해할 건데, 이렇게 선택하는 x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정의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선택을 하는 입장에 있는 아이를 정의역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선택을 받은 아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라고 할 건데, 자, 이거 그림을 하나 수정을 좀 해야 되겠다.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애들 있지. 얘네들을 우리는 공역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선택을 받은 아이들 있지. 받은 아이들을 치역이라고 부를 거야. 구분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받을 가능성에 있는 모든 y를 우리는 공역이라고 부르고, 공역 중에서도 선택을 받은 아이들을 치역이라고 할 거야. 이 관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에요. 나중에는 정의역과 치역의 관계로만 생각을 좀 할 거고요. 자, 함수가 되려면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함수는 책에서는 보통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두 가지로 하는데 그냥 하나로 통일을 할게요. 함수는 정의역의 원소가 반드시 한 개의 공역을 선택해야 돼. 근데 우리 책에서는 얘를 두 개로 나눠 설명을 해. 둘로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 정의역은 선택한다. 두 번째, 한 개만 선택한다. 그러한 기준으로 나누거든. 근데 우리는 그냥 얘는 무조건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그거를 함수의 기본적인 성질이라고 보면 되고, 선택을 받은 아이들은 두 개를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하는 입장에서만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거야. 이러한 대응표를, 대응이 되는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는 생각보다 찾기 쉽죠. 하지만 얘를 그래프화 했을 때는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프에서 함수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좀 할게요. 자, 함수를 조금 애매하게 만들 거야. 자, 얘는 함수일까 아닐까? 아닐 것 같지? 왜 아닐 것 같지? 함수는 한 개의 x가 선택만 하면 되는 거야. x가 한 개만 선택하면 된다고. 자, 한 요쯤에 있는 x는 그거에 대응하는 y가 한 개지. 한 요쯤에 있는 x에 그에 대응하는 y는 한 개야. 요쯤에 있는 x에 대응하는 y는 한 개야.
자, 좀 애매해 보이는 여기는 색칠했고 빈 동그라미거든. 여기서 함수가 그 값을 갖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는 x가 한 개의 값에 대응이 되고 있는 게 맞아요. 여기에는 x도 한 개의 값이 맞고 여기에 x도 한 개의 값이 맞고 여기 x도 한 개의 값이 맞아. 그래서 얘는 함수가 맞아. 자, 그러면 그래프상에서 함수인지 아닌지를 좀 더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하면 이러한 방법을 설명을 좀 할 거예요. 방법은 뭐냐? 세로선이라고 하겠냐?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세로선 아니구나. y축과 다시 정리해 줄게. y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그 시옷이냐? 시옷 하나냐? 그었을 때 때 한 점에서 만나야만 해. 아니야? 맞아요. 아무튼 이건 것 같아요. 상시호지요? 모르겠어요. 자, y축에서 그냥 y축과 평행한 선을 이렇게 다 그어. 모든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나면 그러면 얘는 함수인 거야. 이게 좀 정리하기가 좀 어렵거든. 생각을 다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거 뭐니? 원이지. 얘는 함수일까 아닐까? 이건 함수가 아니야. 이게 왜 함수가 아니냐면 이렇게 생각하라고. y축과 평행한 선을 그냥 모든 것을 대충 다 그어봐. 안 만나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x값이 x는 한 개인데 y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 거야. 그래서 함수가 아니라고. 모든 x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 여기에 있는 마1이라는 애는 y가 없어. 이거를 우리는 선택을 안 했다의 관점으로 볼 거야. 그래서 함수가 안 되는 거야. 또한 내가 여기 선을 그었어. 두 점에서 만났지.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면 이건 어떤 개념이냐? 얘가 두 개 선택할 때의 개념이야. 이것도 함수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함수가 된다를 판단하는 건 그냥 모든 선이 한 점에서만 만나야만 함수야. 얘는 두 점에서 만나기도 하고 안 만나기도 하니까 함수가 아닌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 그래프를 통해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y축에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얘네들 어쩌고저쩌고다 라는 걸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얘는 함수일까? 아니지. 왜냐하면 여기서 그으면 안 만나지만 여기는 두 점에서 만났지. 이거는 원방정식, 이거는 기하에 나오는 포물선. 얘네들은 함수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얘는 함수일까? 얘는 상수함수거든. 맞아? 얘는 모든 한 점에서 만나잖아. 그래서 얘는 상수함수란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포인트니까 확실하게 좀 기억해주세요. 자, 함수는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자, 그 다음에 설명할 건 함수의 종류입니다. 함수의 종류는 여럿 있는데 저는 딱 한 가지의 기준으로 분류만 할 거야. 여기서 나오는 기준은 뭐냐? 치역의 상태. 치역의 상태로만 구분을 좀 할 거예요. 치역은 y값이지, 선택받은 y값. 이 상태로 구분하는 건 총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1대1 함수. 두 번째, 1대1 대응. 세 번째, 항등함수. 네 번째, 상수함수.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무조건 1대1 대응.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설명을 좀 할게요. 1대1 함수는 뭐냐? 말 그대로 1대1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이거를 1대1 함수라고 해요. 1대1 함수는 뭐냐? 말 그대로 1대1 조건만 충족한 모든 함수를 다 1대1 함수라 부를 거예요. 자, 이것도 그림으로 표현하면 좀 더 쉬워서 얘가 얘를 선택하고 얘가 얘를 선택하고 얘가 얘를 선택하고 얘가 얘를 선택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다 1대1 함수라고 한다고. 그러면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은 되게 비슷한 말 같지?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에서 추가로 한 개가 더 있어야 돼.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1대1 조건이긴 해. 하지만 두 번째 조건, 이게 되게 중요하다.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치역부터 적게.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야,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게? 치역과 공역이 같다. 모든 아이들이 다 선택을 받았다야. 그래야 하는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지금 이거는 1대1 대응이니? 맞아. 모든 y값이 선택을 받았잖아. 1대1에다가. 그럼 1대1 대응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여기에 하나 더 있어. 그러면 5개 중에서 4개만 선택을 받았지. 치역과 공역이 다르지. 하지만 얘는 1대1 조건은 만족하지. 얘는 1대1 함수야. 하지만 1대1 대응은 아니야. 구분할 수 있겠어? 그러면 전에 했던 이거는 얘는 1대1 함수야? 맞아. 1대1 대응이야? 맞는 거야. 그래서 우린 이걸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부분집합 관계다 라고 판단하면 돼.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보다 좀 더 빡센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야만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자, 1대1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배웁니다. 1대1 대응이 되는 건 역함수의 기본 조건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존재 조건. 그러니까 만약에 뒤에서 이렇게 말해. 야, 이거 역함수가 존재해? 그러면 그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1대1 대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된다고. 1대1 대응이어야만 역함수가 존재하고 그렇지 않으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역함수는 다음 시간 설명해 줄 거니까 되게 중요한 거구나 라고 머릿속으로 기억을 좀 해두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1대1 대응이 되려면 즉 치역과 공역이 같으려면 어떠한 조건이 성립해야 되는지를 좀 보여주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내 맘대로 정역과 치역을 제한할 거야. 이건 지금 좌표평면이라고 생각해보자. 헷갈리니까 좌표평면 다 그릴게. 그러면 여기는 1, 여기는 5, 여기는 2, 여기는 4야. 지금 내가 x와 y의 범위를 제한을 해뒀어요. 정역과 치역이 결정이 나 있어. 그러면 나는 이 안에 함수를 표현을 할 거거든. 함수는 어떤 함수든 상관없어. 근데 그 함수가 1대1 대응 함수였으면 해. 그러면은 그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 아니, 1차 함수라고 하자. 그래야 좀 계산이 편하겠네. 자, 이 안에서 1대1 대응이 되는 1차 함수를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그 1대1 대응이 되는 1차 함수는 어떻게 생겨야 할까? 되게 좀 어려운 말 같지? 자, 우리는 지금 뭘 할 거냐면 이 x와 y의 범위 안에서 1대1 대응인 함수를 구현을 할 거야. 그러면 그 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를 구할 건데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거든. 1대1 대응은 모든 y값이 선택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얘는 함수야. 모든 x가 선택을 해야 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고려 대상은 뭐냐? 함수가 되기도 하며 그러니까 x는 모두 선택을 하고 이 안에 속한 모든 y는 선택을 받아야 하고 그거를 만족하는 1차 함수를 찾아야 해. 여기서 말하는 1차 함수는 직선이야. 어떻게 돼야 될까? 대각선밖에 없어. 이게 모든 x가 선택을 하면서 모든 y가 선택을 받는 건 그림은 이 대각선밖에 없어. 그러니까 a가 0보다 클 때는 이건 거지. 증가함수일 땐 혹은 이러한 대각선 a가 0보다 작을 때 이러한 함수밖에 존재하진 않아. 그러면 뒤에 문제를 풀 때 포인트는 뭐냐면 이 함수의 식을 구해줘 라고 하면요. 얘는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지금 개념이니까 1,2와 5,4를 지난다. 그걸로 식을 구하는 거야. a가 음수다. 1,4와 그 5,2를 지난다. 그게 조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그 1대1 대응의 포인트는 무조건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가 돼야 돼서 두 대각선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좀 헷갈리니? 이게 왜 이거밖에 안 되는지 설명 좀 할게요. 지금 이거를 설명하는 게 진짜 이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자, 만약에 얘가 대각선이 아니라 이런 그림이라고 하자. 얘는 함수니? 함수는 맞지. 모든 x가 선택을 했으니까. 주어진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럼 이거는 1대1 대응의 조건을 성립하니? 성립하지 않아. 그 이유가 뭐야? 그렇지. 여기에 속한 아이들 있지. 여기에 속한 y는 선택을 안 받았어. 자, 여기에 속한 y들도 선택을 안 받았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지. 이게 안 되면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는 왜 안 될까? 그렇지. 얘는 여기에 속한 x가 아무도 선택을 안 했지. 얘는 함수가 아닌 거야. 알겠지? 함수이면서 모든 y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대각선을 지나는 경우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림, 만약에 x랑 y의 범위가 한정돼 있을 때는 이 그림을 정확히 기억을 하며
추가로 뭘 더 알았으면 하냐. 역함수가 존재하는, 즉 1대1 대응에서의 포인트는 얘는 그게 성립하려면 무조건 증가하는 함수 혹은 감소함수밖에 없어. 요게 포인트야. 처음부터 끝까지 증가하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감소하는 경우밖에 없다고. 그게 아니면 1대1 대응의 조건이 성립하진 않아. 그래서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 자, 2차 함수는 그래프가 요래 생겼잖아. 그러면 얘는 함수는 맞다. 내가 무한대까지 뻗어놨다고 가정을 하자. 그림이 제한적이라서 이것만 그렸는데 이게 1대1 대응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여기 y값이 3이라고 하자. 이게 1도 3을 선택했고 5도 3을 선택한 개념이야. 그러면 같은 x가 하나의 y를 선택해버렸지. 그래서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야. 얘는 여기서부터는 감소하다가 증가하지.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 얘가 1대1 대응이 아예 안 되니? 될 수도 있어. 되는 경우는 뭐냐면 꼭지점이 3이라고 가정을 할게. 1과 5라고 했으니까 꼭지점이 3이면 3보다 큰 범위에서 내가 제한을 둬버려. 우리가 구한 함수는 3보다 커요. 그러면 감소 구간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얘는 증가 함수지. 그럼 1대1 대응이 될 수도 있다. 요게 포인트야. 알겠니? 정리하기 좀 어려워. 그냥 증가 함수, 감소 함수 정도만 기억하라고.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좀 더 확실하게 그래프를 보면서 판단하는 방법이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설명할게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방법이랑 비슷하니까 구분을 확실하게 잘 해놓으세요. 자, 1대1 대응이 그래프를 통해서 1대1 대응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y축과 평행선을 그으라 그랬죠. 1대1 대응인지 아닌지는 x축과의 평행선을 그으세요. 그래서 모두 다 한 점에서 만나는지 확인만 해놓으면 돼요. 자, 방금 했던 2차 함수로 다시 예를 들면 좋겠네.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x축과 평행선을 그어. 자, 여기는 안 만났지. y 입장에서 이 구간에 있는 y는 선택을 안 받은 거야. 그래서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지. 자, 이쪽을 보자. 여기는 하나의 y를 두 명의 x가 선택했지. x가 이거일 때 이거, 이거일 때 이거니까. 그래서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야. 1대1 대응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으면 된다고. 그 둘만 확실하게 구분하면 딱 그래프만 보자마자 1대1 대응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 그러면 간단한 거 말고 어려운 걸로 예를 들면 좀 좋겠네. 이런 것들 예로 들면 되게 여러분들 많이 헷갈립니다. 아까랑 똑같은 예를 들게요. 자, 이거는 함수니 아니니? 맞아? 맞아. 다 이렇게 그어보면 한 점에서밖에 대응되지 않거든? 자, 이건 1대1 대응이니 아니니? 왜 아니야? 그렇지, 좋게 하게 그런 거지. 그럼 그림 바꿔볼게. 이거 너무 쉬웠다. 이건 1대1 대응이니 아니니? 아니야. 왜 아닐까? 왜 아닐까? 왜 아니냐면 딱 요 점 때문에 그래. 얘네들 높이가 똑같다고 치자. 여기에서 하나의 y를 두 개가 선택해버렸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니네가 그어보라고.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니? 자, 여기가 y값이 7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1이고 여기가 만약에 5라고 하면 1도 7, 5도 7, 둘이 다 7. 그래서 안 된다고. 이렇게 선 것도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1대1 대응 여러분들 확실하게 기억해야 돼요. 여기는 문제 푸는 게 아는 거랑 푸는 게 좀 달라서 일단은 이걸 기억하면서 문제 풀고 모르는 내용은 몇 개 그냥 나중에 문제 풀이하면서 오답 정리 해줄게요. 되게 중요한 유형이니까 이 1대1 대응은 확실하게 기억을 해놓고요. 자, 이제 쉬운 거 2개 남았네요. 그 다음으로 설명할 거 항등함수예요. 항등함수. 자, 지금 제가 구분하는 거는 치역의 상태라 그랬잖아. 항등함수는 어떤 거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거. 이러한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해. 포인트는 자기가 자기를 선택하는 함수야. 온유가 온유를 선택하고 고은이가 고은이를 선택하는 그런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한다고.
그러면 대표적인 항등함수는 y는 x예요. 대표적인 항등함수. 대표적인 항등함수는 y는 x야.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선택하는 함수는 y는 x 말고 또 있을 것 같지 또 없을 것 같잖아. 그런데 내가 지금 대표적이라고 말하는 건 이거 말고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억을 하세요. 항등함수는 앞으로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하면 그냥 y는 x를 말할 거야. 그런데 y는 x만 항등함수야 라고 하면 그건 틀릴 수도 있어. 왜 그러냐? 함수는 자기가 정의역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자, 정의역이 마이라고 0이랑 1이야. y는 x 세제곱이라는 애가 있다. 얘는 항등함수일까? 그러니까 자기를 집어넣으면 결과가 자기가 나오냐고. 왜 생각도 안 하고 아니요? 야, 생각해봐. 마이를 집어넣어봐. 마이를 세제곱하면 얼마야? 그치? 마일은 마일이지. 0 집어넣으면 0은 0이지. 1이면 1 나왔지. 얘도 항등함수야. 정의역이 제한돼 버려도 항등함수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y는 x만 항등함수야? 라는 말은 틀렸어. 항등함수는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자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편의상 그냥 대표적인 항등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항등함수는 항상 얘만 있는 건 아님. 그래서 확실하게 그것도 기억을 좀 해놓고,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얘거든. 그래서 이것도 생각을 해놓으면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하지만 웬만하면 항등함수라고 하면 우리는 다 그냥 y는 x를 떠올릴 거야. 앞으로는. 그래서 y는 x라는 아이를 우리는 항등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틀리진 않아. 지금 이거를 설명하는 건 항등함수는 y는 x뿐이다 라는 명제가 틀렸다는 거에 반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그냥 얘를 항등함수라고 치긴 칠 거라고. 그래서 얘는 되게 많은 역할을 합니다. 이 항등함수는 이름을 붙일 거야. 이름을 i라고 붙일 거야. identify 펑션의 약자야. 그래서 i라는 이름을 붙일 거야. y는 x라는 함수의 또 다른 이름 i야. 앞으로 i라는 말을 쓰면 얘는 그냥 y는 x라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어디서 다시 사용할 거냐? 합성함수, 역함수에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기억을 좀 해두세요. 항등함수는 자기가 자기를 선택하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이게 정의야. 항등함수는 y는 x가 대표적이지만 이거만 있는 건 아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하는 거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뭐냐? 치역이 한 개인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해요. 치역이 한 개라는 거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애들이 똑같은 사람을 선택했다. 예를 들면 너의 수학선생님도 나지. 수학선생님도 나지. 너도 나잖아. 이게 항등함수라고. 너희가 정의역이면 내가 치역이거든. 하지만 여기서 옆에 있는 이상한 애가 한 명 들어왔어. 그러면 얘의 수학선생님은 저 아저씨지. 그러면 그건 오류잖아. 항등함수가 아니라고. 아니 상수함수가 아니라고. 상수함수는 모두 다 누구를 선택했다. 상수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y는 숫자꼴, 요런 꼴이야. 요런 꼴이 다 상수함수야. 그래서 얘는 치역이 한 개인 함수니까 얘네들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흐름은 좀 이해가 됐죠? 자, 마지막으로 설명해야 될 거,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그 함수의 수야. 얘는 중간고사 범위에서 한 번 더 등장을 할 거고 기말고사에서 한 번 더 등장할 거야. 나중에 기말고사에서 배우는 순열과 조합에서 또 나오거든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판단하면 돼. 그냥 예를 들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책에서 규칙이 나와 있을 거야. 근데 그 규칙이 좀 어렵다. 자, 지금 내가 개수를 달리했지. 얘는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은 나올 수가 없어요. 1대1 대응은 개수가 똑같을 때만 쓸 수 있거든요. 왜요? 나예요? 네? 15시 왜요? 빼야 돼요? 아, 그렇군요. 대박이군요, 여기. 자, 함수의 개수부터 세자. 그냥 함수. 존재할 수 있는 함수의 수. 그냥 함수야. 함수는 어떻게 하면 함수라 그랬지? 함수. 그냥 다른 조건 다 빼고 함수. 함수. 함수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 아니, 함수의 조건. x는 한 개 선택한다 그랬지. 그럼 경우의 수를 보자.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아이 몇 개니? 5개지. 함수의 개수는 5.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애는? 뭔 소리야. 똑같은 거 선택해도 되잖아. 5.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5지. 그래서 얘를 m개라고 하고 얘를 n개라고 하면 함수의 개수는 n을 m제곱 한 거야. 이게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헷갈리면 그냥 개수 적어서 찾아보세요. 얘가 5개 선택할 수 있는, 5개 선택할 수 있는 이렇게. 함수의 수는 이게 공식이에요. 자, 이번에는 1대1 함수.
1대1 함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 얘는 몇 개 선택할 수 있어? 처음에? 5개 선택할 수 있어. 하지만 얘는 4개밖에 안 돼. 이게 공식이야. 이해됐니? 그러면은 굳이 공식을 증명하자면 처음에 n개, 그 다음 n-1개, n-2개 숫자가 줄어들어 봐. 그리고 요게 총 몇 개냐? m개야. 이게 공식이야. 나중에 순열까지 배우면 순열로 표현을 해주기도 할 거야. 이게 순열이거든. 자, 그리고 이게 항등함수가 될 수는 없지? 자기 자신이 없으니까. 상수함수의 수는? 상수함수가 뭐라 그랬지? 치역이 한 개라 그랬지? 그러면요, 요 넷다 A, 넷다 B, 넷다 C, 넷다 D, 넷다 E 5개밖에 없어. 여기서는 n개겠지. 이것만 좀 머릿속으로 기억을 좀 하세요. 그 항등함수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한 개입니다. 개수가 똑같고 정의과 치역이 똑같을 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만드는 거 기억을 좀 해놓고, 여기서 나오는 1대1 함수 있었죠? 1대1 함수나 1대1 그 대응이나 개수는 똑같아요. 공식이 똑같아. 그래서 얘네들은 굳이 개수 셀 때는 분리할 필요는 없어요. 같은 걸로 쳐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꼼꼼히 좀 기억을 해놓고요.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숙제 좀 잘 해오세요. 개념 수업 여기까지만 할게요.